서울의 명동 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다. 2015년 겨울, 20살의 나이에 그녀와 쌍둥이 자매 지은은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10명으로 이루어진 대가족 아버지, 어머니, 내 오빠, 두 누나, 그리고 조부모까지. 그들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살았고 매년 추석과 설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혈연의 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집안이었다. 지은의 아버지, 김만수 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건설업자였다. 가족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하지만 그날 오빠 하나가 우연히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다. 지현과 지은의 사진 서로를 안고 키스하는 장면? 이게 뭐야? 너희들 미쳤어. 오빠의 외침이 식탁을 뒤집었다. 지은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현은 창백해진 얼굴로 오빠, 제발이라고 중얼거렸고 지은은 가장 강한 그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왜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이 노하시겠어.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치며 소리쳤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당장 나가. 조부모는 고개를 저으며 전통을 어기다니 이건 죄야 라고 중얼거렸다. 누나들은 침묵으로 동조했고 오빠들은 문을 가리켰다. 그날 밤 세 자매는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쫓겨났다. 손에 쥔 건 각자 10만 원짜리 지폐와 어머니가 몰래 챙겨준 김치 통조림 하나뿐이었다. 거리로 나온 그날 지은은 울지 않았다. 언니, 동생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한국에서, 아니 세상 어디서든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셋이니까 지은은 가장 큰 언니로서 항상 보호자였다. 삼둥이로 태어나 자란 그녀들은 서로의 거울이었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 같은 상처. 하지만 사랑은 달랐다. 지은은 지현의 부드러운 눈빛에, 지현은 지은의 강인한 어깨에 끌렸다. 지은 가장 어린 동생은 그 사랑의 증인이자 참여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싹텄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서로 안아주던 그 밤들, 명동의 불빛 아래서 손잡고 걷던 그 오후들. 한국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 사랑은 유일한 피난처였다. 처음 며칠은 지옥이었다. 서울역 근처의 여인숙에서 잠을 청했지만 주인 아줌마의 시선이 따가웠다. 여자 셋이 왜 이렇게 붙어있냐, 뉴스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보도가 쏟아지던 때였다. 2015년 한국은 여전히 동성애를 서구의 타락으로 치부했다. 세 자매는 낮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고 밤에는 서로를 껴안고 추위를 견뎠다. 지은은 우리가 왜 쫓겨났을까? 라고 물었다. 지현은 대답 대신 키스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키스는 절망 속의 불꽃이었다. 로맨틱한 순간조차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한 달 후, 지은은 결심했다. 미국으로 가자. 거기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 그녀는 인터넷 카페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LGBTQ 장학금 프로그램 운 좋게도 세 자매 모두 합격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돌아올 거야. 성공해서.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먼 미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들은 낯선 땅에서 다시 태어났다.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현은 미술을, 지은은 컴퓨터 공학을, 지은은 문학을 전공했다. 낮에는 공부, 밤에는 서로의 품.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자유로웠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지은은 처음으로 나는 레즈비언이야 라고 외쳤다. 눈물이 흘렀다. 언니, 이게 진짜 삶이야. 시간이 흘렀다. 졸업 후 지은의 천재성은 빛을 발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녀는 23살에 첫 특허를 땄다. 지현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은은 작가로 성장했다.
세자매는 함께 회사를 차렸다. 제코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앱을 만들었다. 동성 커플의 법적 지원, 정신건강 상담, 한국 이민자 네트워크. 앱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0년 팬데믹 속에서도 매출이 치솟았다. 지은의 AI는 감정 인식 기술로 사용자들의 고립감을 치유했다. 이 기술은 우리 마음에서 나왔어, 지현이 말했다. 그들의 로맨스는 여전했다. 지은의 침대에서 셋이 얽히는 밤들 금기시되던 그 사랑이 이제 힘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2025년 에코시스터즈의 가치는 1억 달러를 넘어섰다. 포브스 리스트에 오른 지은은 인터뷰에서 가족의 상처가 나를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물었다. 가족은, 지은은 미소 지었다. 침묵 속에 있어요. 그 침묵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한국으로의 귀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공항에서 숨을 죽였다. 10년 만에 귀환. 인천의 공기는 여전히 김치 냄새와 비행기 연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는 명함이 아닌 투자 제안서가 쥐어져 있었다. 에코시스터즈의 한국 진출 정부와 대기업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지현과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그 집에 갈 거야. 지현의 눈이 커졌다. 언니, 왜? 그들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보여줘야 해. 한옥은 여전했다. 변한 건 없었다. 문 앞에 서자 옛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추석에 모여 떡국을 먹던 날들, 아버지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엄격한 여자는 시집가야 하고 사랑은 이성 간에만 허락된다는 규칙. 지은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엄마, 오랜만이야. 우리 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아버지는 TV를 보던 채널을 끄고 일어섰다. 오빠들은 어색하게 인사했고 누나들은 눈을 피했다. 조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와 비빔밥, 가족의 전통 음식. 하지만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왔어? 돈 벌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지현이 나섰다. 아빠, 우리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으로서 인사하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차가웠다. 가족. 너희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 더러운 짓거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됐어.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수군거려. 오빠 하나가 덧붙였다. 언니들, 이제 그만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그 순간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정상. 당신들이 말하는 정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서로를. 그게 왜 죄예요? 눈물이 흘렀다. 지현이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아니, 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가족의 시선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지은아, 제발 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나가. 또다시 라고 소리쳤다. 세 자매는 다시 문 밖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은의 가방에는 1억 달러의 체크가 들어 있었다. 언니, 후회할 거야. 지은이 속삭였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명동의 네온 사인을 따라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현이 우산을 펴주며 말했다. 언니, 왜 이렇게 아파? 지은은 비를 맞으며 웃었다. 아파서야. 이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밤, 호텔방에서 세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다.
지은의 입술이 지현의 목덜미에 닿았다. 사랑해. 영원히 로맨틱한 키스가 이어졌다. 지은은 그 사랑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그들의 결속은 무너지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에코시스터즈의 한국 론칭이 화제였다. 레즈비언 창업가들의 성공 신화라는 헤드라인. 하지만 가족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의 프레스센터, 플래시가 터졌다. 저희 회사는 LGBTQ 권익을 위해 싸웁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청중 중에는 가족의 지인이 있었다.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의 회사에 문의가 쇄도했다. 딸이 게이. 그럼 계약 취소야. 건설업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지현이 안아주었다. 아니, 언니. 이게 정의야. 충돌은 점점 고조되었다. 오빠 하나가 지은에게 전화했다. 언니, 그만해. 아빠 심장이 안 좋아. 지은은 망설였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병실, 모니터가 삐소리를 냈다. 아빠의 지은이 손을 잡으려 하자 아버지는 외면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말은 칼날이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지현과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우리 떠나자. 이 나라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야 해. 1억 달러로. 회사의 한국 지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LGBTQ 센터를 세우고 워크숍을 열었다. 지현의 디자인은 한국 전통 문양에 무지개 색을 입혔다. 한복과 프라이드 깃발의 퓨전. 지은의 소설 침묵의 삼둥이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가족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그린 그 책은 사회를 흔들었다. 한국의 보수 가족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리뷰가 쏟아졌다. 하지만 집안은 침묵했다. 어머니만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로맨틱한 순간이 그들을 지탱했다. 한강변에서 세 자매는 피크닉을 했다. 지은이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너희 없인 못 살아. 키스가 이어졌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반란의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의 비밀이 폭로될 날이 다가왔다. 여름의 서울은 습하고 끈적거렸다. 지은의 회사는 이제 한강 남쪽에 사무실을 차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엔서울타워는 그녀의 야망처럼 빛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 오빠의 전화는 매일 왔다. 언니, 아빠가 너 기다려. 지은은 웃었다. 기다려. 10년 동안 한마디도 없이, 하지만 가슴은 저렸다. 가족의 피는 여전히 그녀를 묶었다. 한국 문화의 그 끈 혈연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지현은 걱정했다. 언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어. 지현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새로운 디자인을 그렸다. 한복 소매에 숨겨진 무지개 패턴. 이게 우리야. 보이는 척 숨기고 숨기면서도 드러내는 지은은 그 말을 새겼다. 그날 밤 사무실 파티에서 세 자매는 춤췄다. K-팝의 비트에 몸을 맡기며 지은은 지현의 허리를 감쌌다. 사랑의 속삭임이 음악에 묻혔다. 로맨스는 그들의 무기였다. 하지만 파티 후 익명의 이메일이 왔다. 너희 가족의 비밀을 안다. 돈으로 삼아 첨부된 사진. 어린 시절의 세 자매, 서로 안고 웃는 모습. 누가 보낸 걸까? 오빠. 아니면. 조사는 지은의 AI로 시작되었다. 감정 분석 툴이 이메일의 패턴을 추적했다. 발신자 아버지의 회사 직원. 복수였다. 가족이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
아빠가 시켰어. 지은의 분노가 끓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침대 옆, 그녀는 소리쳤다. 왜요?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당신들의 실패를 덮으려고 아버지는 헐떡이며 너희가 우리를 망쳤어. 그 앱 때문에 계약이 깨졌어. 동성애 옹호. 웃기지 마. 지은은 눈물을 쏟았다. 우리가 왜 당신들 타들져야 해? 사랑한 게 죄라면 당신들의 편견이 더 큰 죄예요. 병실 밖에서 지현과 지은이 기다렸다. 언니, 그만해. 떠나자. 하지만 지은은 자니? 끝낼 거야. 그녀는 기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제 가족이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레즈비언 삼둥이로 헤드라인은 폭발했다. 1억 달러 억만장자의 비극적 가족사. SNS가 들끓었다. 서포트 에코시스터즈 해시태그가 트렌딩.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하지만 보수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시위대가 사무실 앞에 모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파괴한다. 그 혼란 속에서 로맨틱한 피난처가 필요했다. 지은은 지현과 지은을 제주도로 데려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그들은 물가에 앉았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처럼 지은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너희 없인 이 성공도 의미 없어. 지현의 키스가 바다 소리를 삼켰다. 셋의 몸이 얽혔다. 제주의 바람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이 아니어도 하지만 휴가는 짧았다. 서울로 돌아오자 반란의 고조가 기다렸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다. 오빠들이 지은을 찾아왔다. 언니, 도와줘. 아빠가 눈물 어린 그 모습에 지은은 흔들렸다. 조건이 있어? 우리를 인정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한옥의 마루에 모두 모였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은은 무릎 꿇었다. 아빠, 용서해요. 하지만 우리 사랑도 용서해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먼저 안아주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이 마루를 적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시간이 필요해졌다. 부분적인 화해하지만 불신의 씨앗은 남았다. 회사는 성장했다. 1억 달러의 투자 유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익명의 위협이 계속되었다. 침묵하지 않으면 더 큰 비밀을 폭로한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기록, 아버지의 폭력.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얼굴이야. 그녀는 조사했다. AI가 과거 이메일을 파헤쳤다. 발신자 누나 중 하나, 질투였다. 성공한 자매를 향한 원한. 왜 너희만? 반란이 내부에서 피어났다. 지은은 누나를 대면했다. 카페에서 누나의 눈은 적대적이었다. 너희가 돌아오면서 모든 게 엉망이야.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지은은 슬펐다. 누나, 사랑은 나누는 거야. 왜 우리를 미워해?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누나의 고백. 나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 하지만 숨겼어. 그 순간 공감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누군가 그 대화를 녹음해 유출했다. 스캔들이 터졌다. 에코시스터즈, 가족 내 갈등 폭로. 사회적 압박이 극에 달했다. 지은은 무너질 뻔했다. 지현의 품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지현은 속삭였다. 사랑하니까. 이 고통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 거야. 그 밤, 그들의 사랑은 격렬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지은은 힘을 되찾았다. 가을의 낙엽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지은의 회사는 이제 국제적이었다. 뉴욕, 도쿄 지사계소. 하지만 한국 내전은 여전했다. 가족의 스캔들이 미디어에서 소모전이 되었다. 보수 언론은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고,
진보 측은 용기 있는 목소리라고 옹호했다. 지은은 TV 토론에 나갔다. 한국의 전통은 사랑을 포용해야 해요. 한옥처럼 서로 기대며 사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바이럴 되었다. 하지만 집안은 갈라졌다. 오빠들은 회사를 도왔다. 언니, 우리 편이야. 누나의 배신은 용서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떠났다. 아버지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 방문이 잦아졌다. 지은은 매일 갔다. 아빠, 김치찌개 사왔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점 받아먹었다. 맛있네. 그 작은 대화가 달이었다. 어머니는 지현과 지은에게 사과했다. 너희들 예쁘네. 엄마가 몰랐어. 눈물의 포옹. 로맨틱한 가족 재건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빈틈이 있었다. 진짜일까? 그 사이 사랑의 깊이가 시험되었다. 지현이 임신을 원했다. IVF를 통해. 우리 셋의 아이 이지은은 동의했다. 그래, 새로운 시작. 하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호르몬 주사, 실패한 시도. 지은은 지현을 안으며 기다려. 올 거야 라고 했다. 그들의 밤은 더 뜨거웠다. 제주의 추억처럼 서로의 몸으로 위로했다. 너의 피부가 내 집이야. 한국의 보수사회에서 그들의 선택은 또 다른 스캔들이었다. 레즈비언 커플의 아이. 도덕 파탄. 반발이 거세졌다. 시위대가 사무실을 포위했다. 지은은 창가에서 봤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하지만 지현의 배가 불러오자 희망이 싹 텄다. 초음파 사진, 작은 심장 소리. 우리 아이 세 자매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기뻐했다. 손주, 아버지는 금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승리.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익명의 위협이 에스컬레이션. 1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한다. 이번엔 증거. 가족의 재정 비리. 아버지의 뇌물수수 기록. 지은은 충격. 아빠가, 그녀는 FBI에 도움을 청했다. AI 추적으로 누군가 밝혀졌다. 외부 해커, 보수단체 후원. 하지만 내부 배신자도 있었다. 오빠 하나. 돈이 필요했어? 미안. 반란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건 범죄야.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서울지법, 플래시 세례. 지은의 증언. 가족의 사랑이 날 만들었지만 편견이 날 쫓아냈어요. 변호사는 1억 달러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성공은 피해자의 보상입니다. 가족은 증인으로 불렸다. 아버지는 휠체어로 나왔다. 내 딸들을. 미안하다. 그 말은 전국에 방송되었다. 눈물의 순간.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오빠의 재판, 감옥행. 집안은 산산조각. 지은은 무너졌다. 호텔에서 지현의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일까? 지현은 키스했다. 인간적이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임신의 기쁨과 얽혔다. 배 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희망이 피어났다. 사회는 변했다. 지은의 캠페인으로 동성 파트너십 법안이 논의되었다. 한국도 변해야 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세 자매는 행진했다. 무지개 깃발에 한복을 입고 군중의 환호. 하지만 개인적 고통은 지속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심장마비. 장례식에서 지은은 제사를 지냈다. 아빠, 용서해요. 가족의 눈물이 섞였다. 인간적인 화해의 시작.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아버지의 장례 후 집안은 조용했다. 지은은 한옥을 사들였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가 살았고 남은 형제자매들이 모였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지현의 출산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지은은 손을 잡았다. 힘내. 바이의 울음소리. 여자아이. 이름은 희망이야. 세 자매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 가족.
회사는 안정되었다. 1억 달러의 가치는 2억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돈은 행복이 아니었다. 지은의 소설 속편 돌아온 침묵 출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혈연 너머의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침묵은 끝났어요. 이제 말할 차례예요. 로맨스는 깊어졌다. 희망이가 자라는 동안 세 자매의 밤은 여전했다. 지은의 품에서 지현이 속삭였다. 너희가 내 전부야. 키스와 포옹,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누나의 귀환. 해외에서 돌아온 그녀는 사과했다. 질투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포옹. 용서의 순간. 가족 재건. 사회적 변화도 왔다. 법안 통과, 동성 파트너십 인정. 지은의 로비가 빛을 발했다. 이게 아빠의 유산이야. 변화를 위해 프라이드에서 연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한국의 마음속에. 하지만 개인적 비극. 지현의 건강 악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언니, 무서워. 지은은 매일 상담을 동행했다. 함께 이겨. 그들의 사랑은 치료였다. 희망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엄마들, 한국의 다중 부모제 새로운 전통. 1억 달러의 일부를 기부했다. LGBTQ 센터 확장.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덕에 엄마가 다시 살았어. 눈물의 식사, 불고기와 이야기. 지은은 강변을 걸었다. 돌아와서 다행이야. 바람이 속삭였다. 성공과 침묵의 균형. 봄꽃이 피었다. 한옥정원의 벚꽃이 흩날렸다. 희망이가 첫걸음말을 했다. 세 자매가 박수쳤다. 우리 딸, 가족 전체가 모였다. 오빠들, 누나들, 어머니. 축하해. 웃음소리.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회사는 글로벌 리더. 지은의 AI는 전 세계 LGBTQ를 연결했다. 에코의 목소리. 수상식에서 기상은 가족에게 바칩니다. 박수갈채. 로맨틱 클라이맥스. 제주 해변 결혼식. 세 자매의 서약. 영원히 함께. 무지개 아치 아래. 키스. 손님들 환호. 한국의 변화 상징. 하지만 인간적 반성. 지은의 일기 배신과 용서. 사랑의 가격. 결말은 비극적 아님. 희망찬 화해. 침묵은 끝났어요. 이제 노래해요. 에필로그. 10년 후. 희망이가 물었다. 엄마들, 할머니 집 이야기 해줘. 지은은 웃었다. 사랑의 이야기야. 우리처럼. 그렇게 삼둥이는 돌아왔다. 1억 달러와 더 중요한 사랑의 침묵을 깨운 목소리로.